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렌차람과 줄리아 양이 함께 쓴 Forever Day 1입니다. 고영훈이 옮겼고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펴냈습니다. 지금은 아주 흔한 일상이 된 해외 직구 쇼핑 여러분도 자주 하시죠? 물론 저도 온라인 쇼핑은 거의 국내에서만 하는데요. 10년 전에 해외 제품이 필요한 적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잘 아는 데가 없어서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아마존에 발을 들이게 되는데요. 아마존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제품 수가 굉장히 다양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제품들까지도 다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거든요. 국내 제품도 좋은 게 많아서 구매할 수 있지만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더 좋은 걸 찾고 싶어서 해외 제품을 찾게 되는데요. 그럴 때면 아마존에서 검색을 먼저 해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제가 원하는 제품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 비교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최저가였던 것 같아요. 보통 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 결제 방법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아마존에서는 첫 구매부터 굉장히 쉽게 결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구매한 다음에 홍보 메일이 오곤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제가 관심 있어하는 제품들을 메일로 보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알고리즘이라는 걸 잘 몰랐었죠. 소비자가 검색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을 이제는 아마존이 아니더라도 많은 기업들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쇼핑으로만 아마존을 접했을 뿐인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며 최고의 자리를 꾸준히 고수하는데 어떤 비결이 있을지 궁금했어요. 더구나 코로나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도 한층 더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탄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얼마 전 경제신문을 읽다가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수석 부회장님이 이 책을 추천하면서 아마존 정신을 반영한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국내 기업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한때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터라 회사를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경영 관련 책을 관심 있게 읽어왔거든요. 보통 회사원들이 찾는 경영서적은 마케팅이나 영업, 고객관리 같이 업무에 관련된 책들이 많은데요. 제 생각엔 일반 사원이나 중간 관리직이라고 하더라도 경영자 입장에서 볼만한 책을 더 눈여겨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실무서적도 업무라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만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봐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은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두루 필요한 책 같아요. 심지어 저같이 퇴사한 사람에게도 자기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이 책은 아마존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아마존을 언급했고요. 이미 아마존에 대한 책들은 많이 출간된 바 있죠. 이 책은 불필요한 글이 없이 핵심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줄을 그은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세계적인 기업이 아마존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회사 중에서 왜 아마존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아마존의 혁신적인 경영관리 시스템이 매출 총이익과 현금 흐름을 증가시켜 기술 인프라와 새로운 혁신을 위한 투자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고객에게는 최고의 경험 가치를 제공하고 주주에게는 세계 최고의 투자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죠. 얼마나 고객을 우선으로 하냐면요. 아마존에는 자동 환불 시스템이 있어서 고객 불만이 게시판이나 콜센터에 전달되기 전이라도 서비스나 제품이 수준 이하인 것으로 밝혀지면 선제적으로 고객에게 환불 조치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평론가가 아마존으로부터 이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아마존 VOD로 카사블랑카를 시청하시는 동안 비디오 재생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2.99달러를 환불해 드렸습니다. 다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청 중인 비디오 재생 상태까지 파악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고객이 요청하기도 전에 환불 조치를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마존만의 경영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영 원칙 1. 고객에게 집착하라. 보통의 회사들은 고객이 우선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타 경쟁사와의 경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존이 고객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이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신뢰에 기반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경영 원칙 2.
단 한 명의 직원도 허투루 뽑지 않는다. 기존의 회사들은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재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거나 긴박한 상황에는 기준을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죠. 아마존은 인재상을 세밀하게 정해두었고 엄격한 선발 절차를 갖고 있어요. 직원이 곧 회사 자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마존의 인재 기준은 아이디어를 실현해내는 빌더여야 하고 주인의식과 정신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인재들은 아마존에서 도전과 성장을 즐기며 머물게 되죠. 경영 원칙 3. 디지털 도구를 통해 저절로 되도록 한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기업에서 데이터 수집은 부서와 직급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팀의 실적과 자료를 볼 수 있죠. 하지만 아마존에서는 전 직원 누구라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필요한 분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확신이 들면 상사에게 결정의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에도 반영되는데요. 바로 가격봇을 통해서 경쟁사의 가격을 추적해 판매가를 최저가로 조정하는 거죠. 경영 원칙 4. 발명은 계속되어야 하며 모두 획기적이어야 한다. 어떤 기업이든 한두 번의 성공적인 혁신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획기적인 발명을 하는데 주저하죠. 이와 달리 아마존은 세상을 계속해서 놀라게 만듭니다. 고객이 새로운 행동 패턴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존은 AWS, 킨들, 알렉사, 에코 등 획기적인 발명을 해냈어요.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건 킨들인데요. 소비자가 원하는 책을 찾아서 60초 안에 원하는 구절에 밑줄을 긋고 메모로 남겨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독특한 상품입니다. 그 당시 아마존은 이미 온라인에서 종이책을 성공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어요. 킨들은 철저히 고객의 입장에서 편하게 전자책을 다운로드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아마존은 경쟁사가 아닌 고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경영 원칙 5.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잘못된 결정을 빠르게 수정하라. 기업이 커질수록 의사결정 속도가 느린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아마존의 의사결정은 매우 신속하고 탁월해요. 분명한 원칙과 독특하게 설계된 의사결정 도구를 효과적으로 적용했죠. 아마존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을 금지했습니다. 대신 6페이지 정도의 양의 보고서를 서술형으로 작성해서 회의 시간에 읽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은 발표자에게는 편하지만 듣는 사람은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서술형 보고서를 쓰다 보면 완전한 문장으로 쓰면서 단락을 완성하며 더 깊고 명확하게 생각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영 원칙 6. 언제나 데이 1이 아니면 죽는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경직되고 가능한 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심해집니다. 그런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 아마존은 Forever Day 1의 조직 문화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직역하면 영원히 첫날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아마존 본사에 가면 Day 1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있어요. 그 정도로 Day 1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Day 2가 되어버리면 정체 상태가 되고 쇠퇴에 이르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Day 1의 접근 방식으로 일하려면 무사안일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야 가능한데요.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한 아마존의 3가지 노하우는 철저한 예산 통제, 간접 인력의 최소화, 프로세스의 간소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지만 까다로운 원칙을 지키며 일하는 직원들도 대단하지만 창업자인 베조스의 마인드 또한 대단합니다. 베조스는 주주서한이나 인터뷰에서 많은 어록을 남긴 걸로 유명한데요. 책 속에 인상적인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업과 삶에서 내린 최고의 결정은 모두 마음과 직관 그리고 배짱을 따른 것이다. 분석에 의한 게 아니었다. 분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본능, 직감, 경험, 마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같다. 내가 80세가 되어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면 인생에서 후회했던 순간을 최소화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후회들은 대부분 시도하지 않았던 행동들이고 그건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후회하게 만든다.
보통 기업에는 리더가 정해져 있고 대부분 직급이 높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아마존은 전 직원이 리더인 곳이라 14가지 리더십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 문화를 정의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1. 고객에게 집착하라. 2. 주인의식을 가져라. 3. 발명하고 단순화하라. 4. 리더는 대부분 옳다. 5. 배우고 호기심을 가져라. 6.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라. 7.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라. 8. 크게 생각하라. 9.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하라. 10. 절약하라. 11.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라. 12. 깊게 파고들어라. 13. 소신 있게 반대하거나 헌신하라. 14. 구체적인 성과를 내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회사에 가장 잘 맞는 경영관리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경영 원칙과 리더십 원칙에서 적용하고 싶은 내용을 찾으셨나요? 기업이 아니라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에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를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바로 그건 내일이 아니야 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모든 게 다 내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